네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김건희 소식입니다. 내일, 이제 8월 15일이 됐으니까 오늘이네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제 복권이 됐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복권을 윤석열은 무슨 정치적 꼼수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네. 이런 걸로 분열이 된다고 글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그 꼼수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들 딴에는 대가리를 굴린다고 굴렸는데, 대가리 잘못 굴려가지고 된통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는요, 김경수 사면으로 민주당 분열, 꼼수 쓰다가 역풍 맞은 윤석열, 김건희. 자, 민주당이 분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힘당이 분열하는 양상입니다. 꼼수 쓰다가 오히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꼴이 돼버렸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말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런 꼼수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쓸 수 있는 꼼수는 아니다. 아마 김건희가 쓰려고 하다가 김건희가 그렇잖아요. 본인 딴에는 엄청 머리가 좋다, 수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라는 게 워낙에 얕고 잔꾀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하죠. 뭐 잔돈푼 좀 벌어들이는 데는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몰래 숨어서 몰래 해먹을 때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놓고 해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김경수 의원 전 지사가 복권이 됐습니다. 광복절 특사래요. 이거를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분열 책동으로 써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일부 언론에서는 친명계 분열 노린다는 식으로 떨떠름해야 한다. 친명계를 떨떠름해야 한다. 라는 식의 보도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기정사실화한 거죠. 김경수가 복권되면은 민주당은 분열될 거다. 아주 그냥 그렇게 해놨었어. 그런데 오히려 이게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국힘당의 분열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죠.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재연하고 있다, 재점화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재점화한다기보다 이것도 장난질 같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아무튼 또 일부 보도를 보면은 김경수의 한 발 빠른 복권은 결국에는 10월 사법 리스크를 주목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참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0월 사법 리스크가 있고 만약 그때 10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흔들린다면 김경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뭐 가만 놔두면 이낙연을 복귀시키지 뭐. 그치? 김경수를 왜 내보내? 참.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김경수 그 지사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얘기였던 거지. 그걸로 뭐 분열,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들이 분열이라고 막 떠버리고 다닌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 혹은 김건희는 이거를
트로이 목마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꽤 이런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김경수 지사를 견제할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은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더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도를 보시면 이재명 노린 트로이 목마 김경수가 오히려 여분열 폭탄됐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은 계속해서 공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 언론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을 직격하는 그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라고 하나 딱히 저는 공감을 못 하겠어요. 윤석열이 이 김경수 지사를 민주당의 분열을 목표 삼아 그것을 위해서 복권시킨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전망은 맞다 치더라도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분열 양상이 됐다, 분열의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깝다. 이거 역시 한동훈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연극을 하는 것으로 저는 좀 읽혀집니다. 아무튼 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이렇다 치고 문제는 소위 말하는 국힘당의 지지층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 국힘당의 지지층들이 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김건희는 김경수 지사의 이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동훈의 정치적 이런 이미지 세탁 요런 데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국힘당 지지층 내부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여기서 이득을 본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별다른 어떤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 역시도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이런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역시도 국힘당 쪽에 이런 꼼수에 말려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역시도 피식 웃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 일부 이상한 자들이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좀 꼼수를 부렸지만 별로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김경수 지사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별 의미 없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다만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그런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는 상당히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힘당의 상층부 쪽 얘기인 거고요. 국힘당 지지층에 가니까, 밑바닥으로 가니까 이 얘기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이게 국힘당 지지층으로 가니까 이게 진짜 갈등으로 번져집니다. 자, 이런 댓글들이 지금 국힘당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해요.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대요. 윤석열이 더 이상 당에 필요가 없다. 김 여사 관심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관심 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무슨 글이 또 올라온다? 김건희 특검 받아라. 디올백 특검 찬성한다. 윤석열은 보수의 배신자다. 좌파 본색 윤통의 보수 괴멸에 동참한 추경호, 권성동 잊지 말자. 굿바이 윤석열. 이렇게. 자, 극우 유튜버들이 한동훈 보고 좌파라더니 진짜 좌파는 윤통이었다. 윤석열은 친노 친문이다. 우리가 다 속았다. 자, 이런 글들이 지금 국힘당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힘당 당내에 실제로 떠도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 그리에 10,000개 이상 뭐 쏟아졌대요. 지금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지들끼리 지금 댓글 공방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힘당 게시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보수층들이 모여드는 커뮤니티에는 더 많은 이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혹은 윤석열이 민주당 쪽의 분열을 목표로 삼아서 던진 이 폭탄은 오히려 자기 진영 내에서 폭발을 한 셈이 돼버린 거죠. 자, 이게 지금 당장은 글쎄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뭐 윤석열하고 한동훈 뭐 갈등 뭐 여기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들끼리 뭐 지지층들 안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욕이 나온다는 둥, 뭐 윤석열 욕하는 글이 올라온다, 한동훈 욕하는 글이 올라온다, 그런 얘기 지금 몇 달째 여러 번 들었죠. 가장 뭐 심각한 뭐 상황이었던 것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영수회담 했을 때, 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이 그 영수회담 처음 했을 때, 그때 윤석열이 그 비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뭐 제안 같은 걸 했대잖아요. 국무총리 이재명이 제안한 사람으로 세울게, 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권에 그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 내가 다 치워줄게. 뭐 대신에 특검 같은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일종의 거래를 제안했다.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게 폭로가 되었을 때, 그때 국힘당 쪽 지지자들 안에서 들끓었던 그 반응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윤석열 내쫓자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았다는 얘기 아시죠? 그리고 그 한동훈이 그 최상병 특검, 이른바 제3자 지명 특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또 한동훈을 반대하는 그런 댓글이 막 쏟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총선이 끝나고 한 서너 달 동안 국힘당 내에서 꽤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윤석열, 한동훈 뭐 이 갈등설이 뿜어져 나왔고, 뭐 지들끼리야 그게 뭐 약속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꽤 심각한 댓글 공방이 오갔었어요. 하지만 뭐 그때 반짝 그걸로 끝났죠. 따라서 이번에도 이게 뭐 얼마나 크게 계속 번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또 이러다가 말 거예요. 한 3, 4일 갈까?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충격파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균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상층부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지층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면요, 그건 언젠가는 균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그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라고 지목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와 또 어떤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아무 문제가 없어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반목하겠면은 이거는 결국에 언젠가는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정해져 있는 어떤 수순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또는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양상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양상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일정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김건희는 민주당 쪽의 갈등 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터졌다는 점에서 아마 다음 달쯤 10월을 넘어가면은 상황이 크게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희망 고문하지 말라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희망 고문 아니에요. 윤석열 쪽에서 지금 그 쿠데타, 친위 쿠데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도는 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지지층 내부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그 이런 공방들과 무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런 공방들을 일거에 확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원래 쿠데타라는 게 정말 다양한 효과를 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쿠데타 세력들이 흔히 갖는 유혹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떠도는 얘기들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 유혹이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2분입니다.